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북한이 진전된 탄도미사일 능력과 역량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고 미국의 미사일 방어를 책임지는 글렌 베너크 북부사령관이 밝혔습니다. 또 현재 개발하고 있는 차세대 요격기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같은 적의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더 보장해 줄 것이라면서 오는 2028년 실전 배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글렌 베너크 미 북부사령관은 17일 미국의 민간 연구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주최한 화상 토론회에 참석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은 탄도미사일 분야에서 계속 진전된 역량을 개발하고 있다면서 미국의 탄도미사일 방어 역량은 주로 북한의 위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Yeah, so our ballistic missile defense capabilities are primarily focused on North Korea, DPRK. As we witnessed in October of 20, on the 10th of October, they continue to develop advanced capabilities. 베너크 사령관은 이 같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적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할 경우 공중에서 이를 요격할 수 있도록 하는 차세대 요격기 NGI를 개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차세대 요격기 NGI는 적의 미사일을 500km 이상 떨어진 외기권 비행 구간에서 첨단 감지기를 활용해 격추하는 무기로 적의 미사일을 선제적으로 무력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2028년 실전 배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Next generation interceptor for the mission I'm given to defend our homeland will continue to keep us on a successful path to maintain capacity to address the threat and also the capability as they develop. 베너크 사령관은 이어 중국과 러시아가 사이버와 우주 분야에서 역량 발전에 집중하고 있다며 특히 러시아는 미국 본토에 대한 주요 군사적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국가들이 미국의 경고 시스템과 방어 능력을 우회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기 위해 순항미사일과 잠수함 등의 역량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다면서 미국의 본토 방위의 핵심은 핵 억제력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박동정입니다. 레바논의 이슬람 무장단체 헤즈볼라가 북한의 도움으로 땅굴, 즉 지하 터널을 건설했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민간기관의 이 보고서는 유엔과 미국의 제재 대상인 북한의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가 헤즈볼라에게 기술력과 자재 등을 공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스라엘 민간기관인 알마 연구교육센터가 최근 공개한 보고서입니다. 레바논에서 활동 중인 이슬람 무장단체 헤즈볼라의 터널의 땅을 제목으로 한 이 보고서는 북한과 이란 간 커넥션을 부재로 달면서 이 지역 땅굴 건설에 북한과 이란이 관여한 사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지난 2006년 이스라엘과 레바논 전쟁 직후 헤즈볼라가 북한과 이란의 도움을 받아 기존 땅굴보다 규모가 훨씬 큰 땅굴 네트워크를 건설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땅굴은 수십 킬로미터로 연결돼 있으며 레바논의 수도이자 헤즈볼라의 본부가 있는 베이루트 지역과 헤즈볼라의 작전 후방기지인 베카 지역, 그리고 이스라엘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남부 군사 요충지를 전략적으로 연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들 땅굴은 북한이 과거 한국 비무장지대에 만든 땅굴과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으며 크기로 볼 때 무장 군인들이 빠른 속도로 이동할 수 있고 작은 차량 등도 통과할 수 있는 형태를 갖췄다면서 땅굴 건설에 유엔 안보리와 미국 재무부의 제재 대상 기관인 북한의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가 주도적으로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헤즈볼라는 2014년 이 회사가 1,300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통해 각종 장비와 자재는 물론 전문 인력 6명을 지원받았으며 이 중 600만 달러는 현금 대신 헤로인과 코카인 등 마약으로 당시 중국과 태국 등지에서 레바논과 이란 관계자에 의해 북한 측에 전달됐다고 보고서는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한국 침략을 목적으로 과거 땅굴을 만들었습니다. 지난 1974년 한국 연천 인근 비무장지대 DMZ에서 제1땅굴을 시작으로 1970년대에는 2개의 땅굴이 더 발견됐고 1990년대에는 제4땅굴이 확인된 상태며 일각에서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남침용 땅굴이 더 있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BOA 뉴스 함지하입니다. 국제 비영리 인권단체가 북한을 자유가 없는 국가로 지목하고 유엔 인권이사회 설립 이후
지금까지 모두 14건의 북한 인권 규탄 결의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인권단체 유엔워치는 17일 사회 연결망 서비스를 통해 유엔 인권이사회가 설립된 지난 200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을 규탄한 결의는 모두 14건이었으며 유엔 총회 차원에서는 지난 2015년부터 현재까지 대북 규탄 결의가 모두 6건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간 동안 북한은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이스라엘과 시리아, 미얀마에 이어 4번째로 많은 규탄 결의를 받은 국가라고 설명했습니다. 유엔워치는 또 각국의 인권 상황을 평가한 자료를 통해 중국과 러시아, 쿠바, 리비아 등과 함께 북한을 자유가 없는 국가 중 하나로 지목하고 북한에서는 언론과 집회 결사의 자유, 또 종교의 자유가 박탈됐으며 민주주의 선거와 노동자 권리에 심각한 제한이 가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사무조사 등으로 재정이 어려워진 북한 인권단체들을 돕기 위해 미국 민주주의진흥재단 NED가 3년 전 미국 의회에 도움을 요청해 지원 금액을 늘렸다고 칼 거슈먼 전 NED 회장이 말했습니다. 거슈먼 전 회장은 또 인권과 민주주의를 동시에 추구했던 미국 정부들처럼 현재 한국 정부도 비정부 기구들의 독립성을 존중하고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민간단체인 민주주의진흥재단 NED를 설립부터 38년간 이끈 뒤 최근 퇴임한 칼 거슈먼 전 회장은 17일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북한의 인권과 민주화 지원 프로그램 구축을 그동안의 큰 성과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And I think, we not only, as I said, helped put the issue on the agenda of the UN and the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but we started building up a network of groups in South Korea, and we, continue to support. And there are probably a dozen defector organizations that we support, in addition to groups that are, South Korean organizations. 거슈먼 전 회장은 한국 내 북한 인권 프로그램에 대한 꾸준한 지원이 중요하다며 한국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활동과 재정이 어려워진 단체들 상황에 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018년 한국 방문 당시 문재인 정부의 사무조사 등으로 재정과 기금 모금이 어려워진 단체들의 소식을 듣고 미국 의회에 이를 보고해 북한 관련 지원 프로그램의 예산을 늘리고 이를 통해 단체들을 돕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When I reported this to people in the U.S. Congress who are responsible for our budget, they immediately decided to increase the funding for NED for North Korea to make up for what these groups were losing. So it just shows the kind of consistency of support that existed, and the NED was able to be the vehicle, be the mechanism for providing this support to groups in South Korea. 실제로 민주주의진흥재단 NED는 지난 2017년 회계연도에 북한 인권과 민주주의 개선 활동에 $230만 달러를 지원했지만 문재인 정부의 한국 내 북한 인권단체 사무조사 이후 관련 예산이 2배 이상 늘어 2020년 회계연도엔 $552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거슈먼 전 회장은 한국 정부의 대북 인권 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조치에 우려를 거듭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인권과 민주주의를 동시에 추구했던 미국 정부의 사례를 강조하며 한국 정부가 이를 교훈 삼아 비정부 기구의 독립성을 존중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The government has diplomatic priorities which might conflict with pursuing human rights and democracy. Now, in the case of the Reagan administration at the time, they felt that there was no inconsistency between them, the administration, pursuing negotiations with the Soviet Union over arms control, which they did, and having something like the NED. But unfortunately, the South Korean government did see a problem, and so they did increase the scrutiny of human rights groups, and there was great concern about that. 거슈먼 전 회장은 NED 같은 단체들의 인권 증진 활동에 대한 미국 의회의 초당적 지지는 인권이 미국이 공유하는 중요한 가치이자 목표임을 명확히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국가로 정치범 수용소 등 끔찍한 인권 문제가 전혀 나아지지 않은 북한 내 인권 상황에 대해 미국은 큰 우려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A 뉴스
김영권입니다. 북한의 비핵화 이전에 미국이 북한과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북한은 핵무기를 정치적 무기로 활용해 한국을 대상으로 이득을 얻어내려 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 한국의 민간 연구단체인 동아시아연구원이 17일 개최한 화상토론회에서 김현호 조지 워싱턴대 한국학연구소 부소장은 북한 핵 능력이 고도화된 상태라면서 북한과의 평화협정 주요 당사국인 미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의 비핵화 이전에 평화협정을 체결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박명림 연세대 교수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서 통일을 추구할 가능성이 없고 한국도 북핵을 인정하고 통일을 하기는 불가능한 만큼 북핵 문제를 민족과 통일 문제로 분리시켜 안보 문제로 보고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한 해법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하영선 동아시아연구원 이사장은 북한이 핵무기를 형식상 군사적 무기로 개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정치적 무기로 활용하려 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한국과의 정치적 또 비군사적 관계에서 핵무기를 통해 이득을 얻어내려 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 내 북한 인권단체가 6.25 한국전쟁 당시 북한 인민군과 중공군이 저지른 학살과 또 납치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을 한국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한국의 북한 인권단체인 사단법인 물망초는 18일 서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과거사 위에 6.25 한국전쟁 당시 발생한 생명과 신체에 대한 침해 사건 10건에 대해 진실규명과 보상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날 제출한 사건 10건은 한국전쟁 당시 발생한 생명과 신체에 대한 침해 사건으로 접수된 피해 사례 150여 건에서 추려낸 것으로 앞으로도 여러 차례에 걸쳐 신청서를 추가로 제출할 방침이라고 이 단체는 밝혔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 나선 차동길 대한민국 적대 세력에 의한 피해 신고센터 센터장은 한국 정부가 북한 인민군과 중공군에 의한 피해자들에 대해 전혀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면서 국가가 나서 명예회복과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고 물망초 이사장도 그동안 한국 정부가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는 진상규명과 보상을 진행해왔지만 이들 전쟁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배상을 인정한 예가 없다며 이번 사례에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상으로 BOA 모닝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